그래서 오늘 가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학교 감독이요. 예, 학교 아버님 꼬신다고 야구 잘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야구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부모님 야구 했으니까 멋있게 소질이 꽤 보이면 지금 4학년이면 딱 적당한 시기가 되는 거죠. 예, 너무 빨리 해도 애들이 아까 이정일 의원 이야기 했는데 너무 어릴 때 시작하면 또 야구에 질릴 수도 있고 힘이 없으니까 부상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도 시작하면 사실은 선수들이 그 초등학교 때 시작하지 않으면요, 중학교 때 하면 우리가 야구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야구 흐름을 읽어가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중학교 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사인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선수가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치고받고만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읽어가는 눈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뭐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봐요. 선택 잘하셨습니다. 네. 뭐 다음 질문은 서건창 선수가 옆에서 뽑아주시겠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서건창 선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서건창 선수를 처음 만난 건 LG 트윈스에서 코치하던 시절이에요. 제가 LG 트윈스에서 코치할 때 서건창 선수가 입단을 했어요. 근데 야구 잘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는데.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지명을 받지 못하고 신고 선수라는 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저 친구가 신고 선수 들어왔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가 아니면 연세대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명을 받고 왔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세대학교를 간다면 부모 입장에서 연세대학교를 가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얘를 만나서. 근데 그때 어쨌든 간에 프로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정으로 남았고 왜 남았는지가 부모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말 잘해야 나 연세대학교 나왔어? 네, 일단은 그 당시에 물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 집안 형편이 조금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4년이란 시간이 더 이상 짐으로 부담을 드리기 싫었던 마음이 가장 컸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그 안에서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냥 잘못된 거였죠. 네. 프로 가서 다 해볼 것 같고 네. 안 해봤기 때문에 네. 프로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에 가서 할 수 있겠다. 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1년, 2년 선배들 보면 학창 시절에 그냥 나도 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가서 막 잘하고 있으면 저 형도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나도 나라고 못하겠냐 하는 그런 그냥 준비 없는 마음가짐으로 했던 게 그런 지금에 와서 잘한 것 같지만 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맞기 싫어서 안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들으시니까 어때요? 저였으면 대학교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야구도 야구지만 또 다른 세상을 보면 지금 서건창 선수가 야구로 성공을 했지만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야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야구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잘 됐잖아요. 그러면 잘 온 거죠. 잘한 선택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어린이 선수들이 가장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 김성용 감독님. 기술적인 부분 외적으로 인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되게 힘든 질문인데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에서 가정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같이 물론 선수들하고 저하고 같이 숙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좋은 얘기도 해야 되고 이래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집과 학교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그래서 선수들한테 운동 말고도 그 기본적인 예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율야구를 추구를 하지만은 자율야구하고 또 기본적인 예의하고는 구분을 항상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고등학교에서만 이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서부터 뭐 집에서부터 이게 습관이 돼야지 돼야지 뭐 어느 날 한순간에 되진 않다고 봅니다. 예.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다음 질문은 서원창 선수가 하나 골라주세요. 좀 재밌는 걸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끌어라 이제. 이순철 위원님께. 이순철 위원님, 중3 되는 아이인데 사춘기 극복법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못 만나게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못 만나게 하죠. 운동에 지장이 있다고. 근데 만나게 하세요. 만나면서 본인이 야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춘기 때 여학생을 만나면 거기에 뭐 정신이나 시간을 거기에 많이 할애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자녀분들을 믿고요. 만나게 하면서 거기서 본인이 야구가 더 사랑스럽고 거기에 더 내가 올인을 해야 돼. 거기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뭐 만약에 그 야구를 많이 하지 않고 여자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야구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야구보다 재밌는 시간, 가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야지 야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맞는 것보다는. 끄떡이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이게 끄덕이는데. 저도 같이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성룡 감독님한테 왔네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기술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죠? 네. 질문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는 선수겠죠. 네. 생활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야구만 잘한다고 뭐 기술적인 부분만 자신감만 있고 그런 친구보다는 좀 겸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루 갖춘 친구들. 스타는 누구는 뭐 프로야구 가면 다 스타지만은 슈퍼스타는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어야 그게 슈퍼스타니까 제가 보는 그 기준은 그런 여러모를 다 갖춘 선수들이 좋은 선수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좋은 학부모란 야구 선수 학부모를 묻는 겁니다, 감독님. 글쎄요, 더 어렵지 않나?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아들도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또한 그렇게 아들이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부분이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선수가 야구를 잘할 수 있으면 그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런 아까 이순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책이나 그 주변에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부모 역할은 지켜봐주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닥달하고 푸시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말이 좀 많아지는데요. 요즘 선수들 이제 프로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어저께도 단장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인성교육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게 추몬들이 결국은 야구를 자꾸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손가락질밖에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 올바른 어떤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저희 야구인들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프로에서 감독 코치들이 인성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것이 자기 어떤 정체성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격 형성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프로에 와서
그것 뒤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한 가지 더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해서 해외 진출 뭐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해외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요. 가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미식축구와 야구를 다 같이 하는데 대학교에서 선수들이 미식축구를 갑니다. 야구를 선택하지 않아요. 잘. 그건 왜 그러느냐? 단계가 너무 많아요. 여기 싱글, 더블, 트리플 막 그 밑에 루키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루키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김치 먹고 살던 친구가 음식 안 맞죠, 문화 안 맞죠, 돈 100만 불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차 사야죠.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미국 집 사야죠, 먹어야죠. 돈 깎으면 금방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아직 얘가 다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도 부모 밑에 있어야 되는 친구가 그 환경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분들이 야구를 잘해서 해외 진출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KBO 리그를 거쳐서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선택을 좀 잘 해주십사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애를 위해서. 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판을 싹 보니까 슬럼프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서건창 선수님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고 또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일단은 뭐 슬럼프라는 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슬럼프라고 느낀 건 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였던 건 뭐 슬럼프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던 것들인 것 같고 슬럼프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입단하면서 지명이 안 되면서부터 그때가 제가 조금 슬럼프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찾아온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을 아끼셨어요. 굉장히. 네. 가장 중요한 말을 많이 아끼셨고 그냥 제가 뭐 학창 시절에 뭐 한참 잘할 때라든지 똑같이 뭐 실망하는 기색 전혀 없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 2년이라는 시간 군대도 다녀오고 그냥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한 8, 9년 이렇게 아마추어 잘 해서 이제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제 아들 잘 되길 바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조차 사실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선수들은 하지만 말을 아껴주셨던 게 제가 오히려 그 말을 안 하셨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을 더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 있지 않나 슬럼프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면 야구를 했던 저 같은 사람의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이순철 위원님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성곤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꾸로 그걸 더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해주면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애가 그거를 서건창 부모님이 아무 소리 안 않고 스스로 국보에 나왔는데 이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해줘서 오히려 더 혼란이 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과연 현장에 있는 감독 코치들한테 들은 얘기와 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이해를 할까 이런 점들이 훨씬 더 앞섰어요. 말하기 전에.
그래서 이야기를 참 못했는데 뭐 성장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제가 한마디 던지면 2개, 3개를 이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초중고등학교 아까 대학교 때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눈높이를 맞춰주면 대화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경우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성곤 선수가 위원님께 슬럼프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조언을 얻는다면 걔는 야구를 못하니까 슬럼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야구 잘하는 선수가 슬럼프가 있는 거지. 지금 슬럼프가 아직 걔한테 슬럼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슬럼프는 서건창 선수 정도 돼야 슬럼프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피초수가 있는 선거 슬럼프가 어디 있어요? 슬럼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 이제 슬럼프가 만약에 애들이 막 혼란을 겪고 그런 게 왔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책으로 가르쳐 준 건 딱 2가지예요. 야구를 더 깊게 노력을 하든지 아예 잊어버리고 다른 거를 한 다음에 이 머릿속에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서 훈련을 하든지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애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슬럼프 왔는데 막 논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더 놀아라 너 이렇게 하고 나오면 본인 스스로가 그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애는 슬럼프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순철 위원님의 하나 질문 뽑아주세요. 내가요? 네. 서건창이가 내 거 뽑았어. 아들이 야구하고 싶다면 시키실지 포지션은 타자 투수 이렇게 했는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네. 근데 저도 생각을 안 해보진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저도 했었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야구하셨던 야구인들이 아들 야구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저라면 어땠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요, 굉장히. 이 정말 좁은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힘들게 하지만 또 아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하고 싶은 걸 또 원 없이 시켜본다.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만약 시킨다면 저는 투수를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투수를 경험을 못 해봤고 또 반대로 타자를 시킨다면 조금 저랑 마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제가 타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시킨다면 투수를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아들이라는 가정하에 딸은 야구 안 시키고. 나중에 학부모 서건창의 이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들으러 오겠습니다. 강연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김성현 감독님께서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네. 하겠습니다. 야타고등학교를 우승시킨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보이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자랑하려고 잡으신 좋습니다. 자랑하면 감독님. 아니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만에 우승했어요. 근데 우승의 원동력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사실 4강이나 준우승은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4강은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4강, 준우승 그것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나보니까 그러니까 에이스 투수들을 너무 초반에 너무 앞에서 많이 써갖고 나중에는 8강, 4강전 때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결승까지는 못하는 거. 결승 올라가서 굉장히 망신당한 적도 있어요. 7대0으로 뒤진 적도 있고. 근데 좀 선수들을 우승을 하려면은 좀 아껴뒀다가
그 게임의 흐름을 보고 좀 이렇게 적세죽소에 이렇게 이제 해야지 나중에 되면 힘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걸 많이 느꼈죠. 방송에. 내년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선수들 그 가르치고 게임 띄워주고 하는 거 편해하는 경우 있어요? 글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니 사실 뭐 물론 이쁜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시합 때는 그래도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잘하는 선수 위주로 기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좀 뭐 편해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사람 자체는 뭐 미워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또래들에 비해서 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시합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이제 냈는데 타자로 가정을 하면 첫 타석에 못 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엄마 입장에서 아빠들보다 엄마가 더 하더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고요. 근데 보통 빼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빼거든요. 그게. 그때 감독의 심정이 어떤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체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난이도가 너무 세네요. 여기저기서 맞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계속 나왔어요. 그 감독이란 직업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선수보다 이 선수가 나가서 잘 칠 수 있다는 그런 뭐 데이터도 있겠지만은 또 감독의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물론 기회를 주죠. 기회를 줘서 잘하면은 뭐 계속 나갈 수 있지만은 못했을 경우에는 뭐 타석에서 뭐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수비 에러를 한다고 해서 저는 바로 빼진 않거든요. 근데 뭐 공격력에서 이런 뭐 그러니까 뭐 멘탈 부분이 계속 되풀이하고 자신 없어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보이면은 그 친구한테 너 다음에 잘 쳐라 그러고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 잘 쳐라라고 빼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못 치니까 뺀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뭔가 해줘야지 그냥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은 성원창 선수가 되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선수가 이걸 안 하면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텐데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삐뚤바뚤 글씨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닌가. 성원창 선수 타격을 할 때 왜 그렇게 특이한 폼을 쓰세요라고 되게 삐뚤바뚤 글씨를 썼어요. 네. 저희 네.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흉내를 잘 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질문 같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 같거든요. 어린 선수들한테 굉장히. 근데 사실 저도 제 타격 폼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뭐 폼을 만들고자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다 그렇게 된 건데 저도 처음에 사실은 제 폼을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칠 때 놀림 아닌 놀림 프로지만은 네, 선수들끼리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요. 같은 팀 선수들이. 네. 그러면 저 또한 처음엔 좀 부끄럽죠. 아무래도 야구 뭐 좀 이상한 폼으로 치면은 주변에 코치님들한테 선수들이 폼 가지고 굉장히 너 그렇게 쳐서 되겠어? 이게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폼은 중요하지 않다. 네. 어린 선수들 기본기는 물론 당연한 거고 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는 제가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네, 선수들이 그런 폼을 예쁜 폼을 만들어야겠다.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니까 좀 더 멋있는 폼으로 치고 싶고 좀 더 멋있는 폼으로 이렇게 멋있게 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저한테 맞는 걸 찾아가고 네, 자꾸 저는 제 본인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폼이 나오는 거지. 기본기는 중요하되 선수들이 폼에 너무 얽매여서 그 틀에 갇혀서 야구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게
장외에 코치가 있는데요. 더 넥타라는 사람인데 다저스의 터너 선수를 가리키는 발을 높이 들면 사실은 그 타이밍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발을 높이 못 들게 하거든요. 그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발을 높이. 서건창 선수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타격 폼이 내 몸이 많다고 하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폼을 자기가 내 몸에 딱 맞는 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그냥 고행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시면 그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가 나오면 어떻게 그냥 그 폼을 유지하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치면요. 배트를 거꾸로 잡고도 3할 치면 그 다음에 밀고 나가는 거니까. 고등학교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그런 선수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지만 뭐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선수들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김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예전에는 일괄적인 폼을 되게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 부분이 아까 이정열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생김새도 다 틀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도 다 틀리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 다리도 예전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그킥이 타이밍을 되게 방해시키는 요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쳐라가 아니라 쳐보니까 어떠냐라고 물어보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선수들한테 어떻게 뭘 요구를 잘 안 합니다. 질문을 사실 많이 받죠. 그 다음부터는. 예.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상으로 질문지 토크는 마무리하고 또 나머지 질문을 현장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네, 저기 뒤쪽에. 저 김성현 감독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진학을 할 때 학교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름값이 좋고 선수층이 두꺼운 학교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뭐 신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성적이 좋지 못해서 좀 선수층이 얇은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근데 치열한 경쟁을 하는 학교에 물론 이제 아이의 실력이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라는 기준으로 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명한 학교를 가는 게 좋냐 아니면은 조금 학교 성적이 안 나와도 내가 좀 일찍 주전으로 뛸 수 있고 많은 시합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나은지 감독님 입장에서요 아니면 감독님이 이제 학부모라는 입장에서 뭐 어느 쪽이 나은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 입장하고 감독 입장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일단 감독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좋은 학교에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자기 선수가 동반 상승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은 야구가 9명이 시합을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시합 뛸 때는 학년에 상관없이 뭐 치열한 경쟁을 하거든요. 그게 스포츠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이 스카웃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부모가 우겨서 예를 들어 선수가 꼭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실력이 안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가 소질이 예를 들어 투수 쪽에 좀 소질이 많다 그러면 그 학교가 예를 들어 투수 좀 잘 가르치는 학교다 그러면 조금 하향 기준을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뭐 타자가 좀 잘 가르치는 데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서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 봐요, 위원님. 되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런 거 하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잘라요 이렇게.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 앉아있으면 사실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실 용기가 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 외에 레슨장이나 그런 데를 많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아이한테 결국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시즌 끝나고 뭐 동계훈련대라든가 또 진학을 할 때 빈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레슨장을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연 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현명한 건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요? 레슨 잘 받으면 좋죠. 왜냐면 일반 학생들도 과외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레슨 하시는 분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저희 학교도 몇 명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야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시키는 학교는 그 감독이 싫어할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레슨장에 가리키는 사람하고 현장에 있는 지도자, 그 해당 학교 감독님이나 코치님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긴 하는데, 대부분 뭐 다 자기들 야구가 더 맞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나 이렇게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뭐 감독님한테 예를 들어서 저 선수가 제 아들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레슨을 다녀도 되겠습니까?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네. 감독님한테 상의 들어서 레슨장을 가기가 다 비밀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밀이요? 예, 비밀리에 다니는 비밀. 이거 학교에서 알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학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잘 가셔야 되나?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 가야 되나? 하여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픈하고, 감독이라는 사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자꾸 놓고 두들기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너무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면은 본인만 손해고 자녀분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고, 저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 감독할 때는 학교도 안 오는 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와서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죠. 근데도 보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계신 감독님이 제일 인기가 많네요. 그렇죠? 혹시 최상급 학교에 있는 감독님이 제일 좋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맨 뒤에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인데 취미로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막 한 달밖에 안 됐는데 4번 타자에 막 70명 중에 제일 잘하고, 공식 경기에 가서도 뭐 전타석 안타를 친다. 저도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다른 운동을 잘해서 그런지 잘하더라고요. 근데 다 하는 말이 아깝다, 늦었다. 이게 그냥 취미로 하다가 나중에 사회인 야구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재능은 이렇게 좀 넘어가면 힘든 건지, 중학교를 그러니까 엘리트 쪽으로 안 가면 이제는 야구를 할 길이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뭐 중학교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길밖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야구를 한다는 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아이도 그냥 되게 재밌고 잘한다고 막 주변에서 난리를 치니까 뭐 하고 싶은데 또 절반 넘게가 아우 그래도 너무 늦었어, 니네 엄마가 작년에만 데리고 왔어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건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가요? 네, 저요? 3개월이라는데 뭐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1학년이요? 글쎄요, 제가 그 선수를
보질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부모님이 보는 시각하고 제3자가 보는 시각. 제가 네. 굉장히 네. 이순철 해설위원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독설. 입니다. 저쪽 뒤에 계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들이 많이 돌아오네요. 네. 아, 저 이순철 해설위원님한테 저 질문이 있는데. 독서를 들을 텐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두산 오래된 팬이래 가지고 이성곤 선수가 그 드래프트 된 게 굉장히 아쉬운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좀 예상을 하시고 계셨는지, 그다음에 또 만약에 다른 데로 드래프트가 됐을 때 좀 원하는, 그러니까 이순철 해설위원님이 원하는 팀이 있었는지, 또 이성곤 선수가 삼성으로 가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저 앞에 계신 앞부형님이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느냐 그렇지 않은 질문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를 뛸 수 있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그 선수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두산이 선수층이 두껍고 실력들이 좋으니까 거기서 경쟁을 해서 이기기를 바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경기를 뛸 수 있는 거죠.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경기를 안 뛰는 것보다는 경기를 뛰는 게 낫기 때문에 가서 옮기는 건 참 잘 됐다고 보고요. 또 삼성으로 지금 갔는데 삼성이 구장이 좁잖아요. 그래서 걔한테는 훨씬 더 최적화된 구장이 아닐까, 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족이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야구선수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이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이상으로 KBO 학부모 아카데미를 종료하도록 하겠는데요. 대표로 서건창 선수가 오늘 시간 어땠는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자식만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 이렇게 어려운 길 와주셔서 너무 저희 한국 야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맞는 이야기도 있고 아닌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여기 어린 선수들이 제가 아직 선수 생활할 날이 그래도 많이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프로에서 만나서 네, 이렇게 왔었다, 들었었다, 이렇게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은 선수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KBO 육상팀은 그간 유소년 부상 방지 공청회 및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야구 캠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소년 육성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KBO는 향후에도 강한 유소년 야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가하신 학부모 및 선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